아우이 험 우이아흠 우이아흠 흠. 이번 시간에는 각 계절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이 바뀜에 의해서 모든 것 때가 결정이 되고 그 하늘의 천기나 지기가 같이 부합을 해서 그 계절과 함께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제 그동안 쭉 설명을 했는데, 봄에 태어난 사람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과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제 계절 하면 이제 뭐 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을 얘기를 하고, 여름은 4, 5, 6월을 얘기를 하고, 가을은 7, 8, 9월을 얘기하고, 겨울은 10, 11, 12월이 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뭘 들여다봐야 되느냐. 내가 1월 달에 태어났다고 하면 내 부모님이 나를 어느 계절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좀 계절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뭐 사람이 이제 10개월간 그 이제 모태에서 이제 태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1월생들은 전년도 4월에 입태가 됐을 것이고, 2월생들은 5월에 입태가 됐을 것이고, 3월생들은 6월에 입태가 됐을 것이다. 즉, 한 계절 뒤로 미루면 되겠죠. 왜냐하면 10달이니까 대략 그렇게 되는데, 봄의 생들은 여름에 입태가 되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에가 입태가 되고, 생명을 받아서 이제 모치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의 생명을 자라는 것이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겨울에 입태가 되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해 봄, 내가 예를 들어서 10월생이다. 10월달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그해 1월달에 말하자면 입태가 된 거죠. 그럼 2월생들은 11월이 되고 12월생들은 3월이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격, 봄의 성격과 여름의 성격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이 다 이제 다르다 보면, 이제 그 1, 2, 3월생들은 그 뭐라 그럴까, 이 추진력,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추진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려고 하는 그 조급한 성격 때문에 기다리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그 많은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월, 2, 3월 생들의 특징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열심히 뭔가 이 바꾸는 개혁, 이 변화에 따름에 거기에 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데 조급하다는 거죠. 좀 기다릴 줄 알고 좀 느긋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격들을 많이 소유하고 지낸다. 그러니 그리고 또 1, 2, 3월생들의 특징은 뭐야? 자기가 자기 어떤 일에 몰입을 해서 타인과의 어떤 그 뭐랄까 이해득 실현할까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 항상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한 그 이제 그 조급함, 서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병이 되겠고, 약이 된다면은
이 1, 2, 3월생들의 특징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뭔가 바꿔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좀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갖다 좀 잘한다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뭐랄까 말을 가지고 말을 운용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여름이라고 계절은 왜 화창한 이 봄날을 지나서 꽃이 피우고 세상이 아름다워서 거기에 어때 취해서인지는 모르나 또 여기도 좀 좀 행동보다는 말에 앞서서 타인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참 타인들로부터 참 심한 좀 욕도 보게 되고 또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허풍과 독설이 셉니다. 또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 뽕때라고 좀 그렇지만 어지간 좀 뻥을 좀 많이 치는 그런 사람들이 또 4, 5, 6월생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을 좀 줄이고 행동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가을에 태어나는 7, 8, 9월은 가을인데 가을은 그 여름이라고 하는 혹독한 더위 또 참 그 하늘로부터 아니면 참 땅으로부터 생성되는 그 온갖 그 태풍이라든가 뭐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참 대자연의 어떤 힘을 이겨내서 곡식이 이제 참 익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이 7, 8, 9월 생들은 지난 계절의 그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좀 느긋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여유로움을 갖고 왜냐하면 세상에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곡식이라든가 모든 이것들이 풍요롭기 때문에 좀 모양내는 일 같은 거 좀 그런 쪽에 또 예술가들 뭐 좀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찌 보면 게으른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너무나 이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 좋은 말이겠지만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좀 게을러 빠진 사람도 이 가을의 태생에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그해 봄에 이제 1, 2, 3월에 만들어져서 입태가 돼서 이제 11, 12월에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그 태어날 때 그 환경이 봄도 지나갔죠, 여름 지나갔죠, 가을 지나갔죠, 어떻게 이제 추운 계절이죠. 그래서 뭔가 참을 수 있고 또 부지런을 떨고 왜 추우니까 우선 움직여야 되니까 추위를 이기는 방법, 움직이는 방법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부자들이 좀 많다. 좀 뭔가 자신들이 그 가을에 거두어 놓은 그 알곡이나 이런 참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닌 시기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약간 인내할 줄 알고 또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머리 회전. 이것이 이제 해자축의 달인데 이 자는 이 12마리 동물 중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부지런하고 머리가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쥐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마찬가지로 11, 12월생들의 그 특징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그래서 이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어찌 한 구석은 좀 염려되는 것은 의심병이 많고 또 변절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겨울을 이기는 추위를 뭔가 자신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남을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또 의심을 한다든가 이런 또 류의 그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각각의 특징을 보면 그 직업군, 예, 스스로 무엇을 찾아가느냐 직업군에 있는데, 예, 내가 얘기했듯이 요약을 하면 1, 2, 3월생들은 예, 기다림에 서툴고 예, 뭔가 이 새로운 것을 기획은 잘하지만 기다림에 서툴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 얻어지는 수확물이 적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속한다. 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4, 5,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미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온갖 그 풀들이 다 자라고 나무가 다 자라고 그 이 바다나 아니면 뭐 육지나 어디라서 그 먹을 것들이 그 펼쳐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보다는 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떠나서 입으로 하는 직업을 찾으면 되죠. 말로 하는 뭐 아나운서라든가 뭐 변호사 아니면 중개사 뭐 많잖아요. 예, 입으로 하는 일 많습니다.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7, 8, 9월생들은 예, 내가 태어날 때 예, 모든 것들이 이게 좀 그득하죠. 그래서 뭐예요? 예, 낭만적이고 예술가들이 많고 예, 그러나 좀 게으름병에 드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추워. 내가 뭐 살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 그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그 분들이 많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큰 부자나 작은 부자를 따라서 그래도 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예, 그렇다니 이게 어찌 보면 또 한쪽에는 또 병도 주고 약도 준다는 말로 보면은 예, 좀 의심병 가지고 사람 의심을 한다든가 또 변절 서로 자기 의견을 바뀌어서 어떤 뭐좀 사업상으로나 뭐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자기 업에서 뭔가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즉 변절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의 연합 국이죠. 연합 한국, 중국, 일본의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 전쟁 말하면 첫 번째 전쟁은 백강의 전투 백제가 망했는데도 그 3년 후에 또 일본이 참 그 자기 조상의 땅이라고 해서 백제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왔던 그 백강의 전투. 두 번째는 뭐 길좀 빌려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렀던 그 많은 예, 응? 그 인명살상을 가져왔던 그 이임진왜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청일전쟁. 북양함대가 그냥 하루 좀 깨져가지고 항복하고 그냥 그 장군은 항복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하자고 보면은 전쟁이 날 때마다 땅 따먹기 해서 득을 본 놈은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과 경계, 우리가 조선이 그 백두산을 경계로 했다고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만주의 그 드넓은 땅을 다 그냥 그 우리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가 다 갈려서 땅인데 그냥 조선에서 넘겨줬잖아요. 그냥 한반도만 꼴랑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이북의 땅은 다 그냥 중놈들한테 임진왜란 저희들이 파병한 대가를 싹 가져갔잖아요. 이제 일본 놈들이 물론은 갔지만은 그런 놈들이 우리 한국 안 넘보겠어요? 넘보죠. 왜냐하면요, 백제의 자손들이거든. 백제 왕족들의 자손이니까 자기들로서는 참 뭐랄까 고토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참 애매한 뭐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일본도 크게 어떻게 이제 욕심은 내지만 얻어터지고 그 재미있는 본놈은 중국놈들이에요. 중국놈들.
참 그 명나라에서 이제 그 장수들과 군인들이 파견해서 오면서 이놈들은 뭐 남의 나라 우리나라에 위해서 왔어요. 자기들 위해서 좀 우리나라 위하는 척하면 자기들 실속만 다 빼먹는 놈들이 죽는 놈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정을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는 이제 어쨌거나 그 한산서 대첩을 해서 일본의 그 테러를 막아버린 그 이순신 장군을 이제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꼭 중놈들이 그랬다는 걸 떠나서 우리네 양반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당경당파에 그냥 그 이순신 장군을 옷 벗겨버리고 백의종군을 하게 하잖아요.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장군을 갖다 지금은 이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말하면 뭐 힘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구 참 그래 그 뭐 그때나 지금이나 좀 뭐가 좀 힘 좀 잡고 그 권력 좀 잡은 놈들은 뭐 그냥 지그들 멋대로 막 그냥 뭐 남을 치듯이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 저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했어요? 원균 씨를 임명했잖아요. 원균. 네. 근데 원균 그 참 그 장수가 어땠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 조선 수군을 이끌고 칠량해전인가 어딘가에 가서 이제 뭐 일본 놈하고 한번 붙어다 본데 작살나서 멸망해버렸잖아요. 조선 수군이 원균이가 끌고 나가서 뭐 장군이 잘 싸워주길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마음이지만 졌다고 해도 그 원균이도 우리나라 장군 아니에요? 원군 그 장군은 그냥 신량해전에서 가서 그냥 우리나라 수군들도 다 그냥 없애고 그 전함들 그러니까 거북선에 모래 다 끌고 가서 다 그냥 박살내 없애버리고 에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 이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이수진 다시 좀 불러서 써 먹어야겠구나. 근데 조정에서 정신줄이 놨던 놈들이 이제 양반들이 지들 살라고 이수진 장군 재활용한 거 아니에요? 재활용 폐기 처분하려다가 재활용한 거 아니에요? 원균 장군이 웬만큼만 보통만 했어도 그 이수진 재활용 안 했죠. 근데 원균이가 뭐딱 두 번이나 했나 딱 한 번에 접촉해 가서 그냥 칠량이냐에다가 전부 다 그냥 일용놈들 앞에다 딱 꼬로 박아버리다가 없애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야, 이수신 재활용해야 되겠다, 야. 그래서 상군, 수군 통지사에 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야, 참, 우리, 참, 이순장도 어찌 보면, 뭐, 물론, 그리니까 그렇게 남겼을지, 뭐, 실제 어떤 것인지 몰라.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순장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장계를 올립니다. 내가 수군 통지사가 돼서 옛날에 우리 수군들하고 그 군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화를 말하는데 장계에 올리고 참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예. 전하, 조선 수군이 몰살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12척의 배하고 120명의 수군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니 뭐 일본에는 배가 그 몇 척에 그냥 뭐 몇백 척 가지고 지금 조선의 그 남해안을 갖다 쓸고 있는 일본군 대항하라고 한국에서 그 참 막대기다가 이름표 하나 적어서 너 삼재수군 통지사 해가지고 종이깨기다 써준 걸 하나 들고 내려가는데 이순신 장군 당당하게 일하잖아요. 아직도 조선 수군은 다 죽지 않았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참 그 일본들 그 일본 수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참 또 시간을 벌면서 배도 좀 수리하고 이거 군인들도 조금 양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량해전이 터지죠.
명량해전에서 보면요. 배가 우리는 꼴랑 12개하고 배 한 척 수레가 13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일본 놈들은 133척이 배가 침몰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뭐 한 200척 왔는데 그 중에서 그냥 거기다 133척 그냥 아니까 명량해전에 갖다 다 꼬로박게 해버리고 수군 2,000명을 갖다 몰살시켜버렸답니다. 그런 사람을 백의종군하게 한 정치인들은 누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전부 다 배운 놈들, 식자들, 부자들, 있는 놈들, 양반인 놈들 90%가 다 도망갔어요. 지목공 살라고. 지금인들 안 그러겠어요? 네? 유교가 분명히 북에서 남쪽으로 침범한 전쟁인데 북한의 김일성이는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참 땡크를 밀고 와가지고 당시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요, 저 충청도 어느 온양 온천인가 거기 있는 읍 하나는 탱크 한 대가 와서 그냥 이렇게 밀고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다 없었다고 그때 전투에 참석했던 어른이 이제 나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탱크가 시간이를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싹 갖다 그냥 집들 그냥 다 밟아버리고 없어버렸다는 얘기를 그 어른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방비했어요, 우리가. 도망가기 바빴지. 지금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아닙니까? 휴전이라는 말은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를 참 해도 되나 싶은데, 어찌 보면 예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 상태,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은 시대로 가면 또 1000년 전에 삼국시대로 가는 거예요. 신라갑제 고구려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 땅은 북한이라고 그러면요, 남한의 신라백제가 또 찢어져서 또 삼국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건 알고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좌가 좋다, 우가 좋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주체성이 뭐예요?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알고 살아갑시다. 저는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놈들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 지금도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이 우리의 적이지요. 그러나 이제 대국에서 좀 대국도 커야 되니까 우리가 또 경제 연주 이렇게 또 서로가 윙윙 해주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 종속된 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당당한데요, 왜? 네. 우리가 우리를 알고 우리를 활용하고 또 상대를 활용해서 서로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내부 총질하고 하거나 참 자기 사람들의 뒤통수 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아야죠. 암수육자법을 강의하며 이제 어떤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일이나 또 우리가 겪어가는 일들에 대한 좀 절반 정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한 편씩은 꼭 올리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